아, 부담스럽네, 녹화하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점막이 노출돼서 뭐 어떤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외상을 받는다든지 뭐 궤양이 됐든지 어떤 이유든지 이제 점막 관계가 노출이 되면은 혈관이 노출되고 여기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위장관이라 그러면은 식도 위 12장까지가 상부위장관이라 그러고 하부위장관은 이제 소장 끝부분부터 대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출혈 원인은 주로 우리가 이제 상부위장관을 좀 많이 보죠. 원인도 많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부위장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상부위장관을 이제 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궤양이 있습니다. 궤양. 이게 점막이 딸가가지고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약을 많이 드시거나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점막이 흐는 거 궤양이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흘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염증이 있다. 이게 이제 위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도 단순한 궤양은 아프다가 많은데 이게 합병증이 생기면은 여기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천공이라 그러죠. 예. 그다음에 위염도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피가 이렇게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정맥류는 뭐냐면은 간이 나빠요. 간 경화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간 문맥으로 해서 간으로 이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피가 못 들어가요. 간이 딱딱해져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얘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이 혈관이 다른 데로 이렇게 막 생겨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류락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있을 만한 혈관이 아닌데 비정상적으로 생겨갖고 굵어진 걸 갖고 우리가 정맥류라 그러거든요. 우리 치질 있죠, 치질도 일종의 그 정맥류입니다. 혈관이 그 팽창대가 생긴 거, 그죠? 그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정맥류가 이제 위나 식도에 이렇게 있으면 발생하면 정상적인 위 점막 예 점막이 이런데 정맥류가 생기면 이렇게 굵은 혈관들이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막 이제 여기서 막 잘 터집니다. 압력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식도 정맥류, 뭐 위 정맥류 이렇게 되고 말로리바이스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술을 억수로 많이 드시고 막 토하다 보면은 이게 식도가 찢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게 말로리바이스. 잘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술 시험 문제에 뭐 어젯밤 과음을 했는데 뭐 토하다가 피가 났습니다. 진단은 그러면 뭐 말로리바이스 이러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암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외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없는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증상은 당연히 이제 피가 나겠죠, 그죠? 피가 나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피가 나는지 밑에서 피가 나는지 따라 가지고 이 증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피가 나면 이제 주로는 토합니다. 양이 많아지면은 양이 적게 피가 나면은 이제 밑으로 대변으로 올라오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피가 소량 섞여서 나오는데 주로 흑색변이 나와요. 흑색변. 왜 이 피가 위에서 나면서 위산하고 이제 접하게 되고 얘들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이제 짜장면색 이렇게 변하면서 흑색변이 나오는 거고. 어 그렇지 않고 피가 많이 나면은 토혈입니다. 그냥 피를 토한다. 영어로 말하면 헤마테메시스가 되겠고 뭐 양상에 따라서 커피 찌꺼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혈괴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된 그런 그 피딱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음식물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다. 토혈이 되겠고. 그다음에 피가 정말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밑으로 이제 변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밝은 적색변은 하부 위장관, 뭐 소장이나 대장에서 피가 많이 나면은 주로 이제 밝은 색깔의 피 색깔은 이제 하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딱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상부 위장관에서 토하나면 이제 피가 나면 위로 주로 토한다. 하부 위장관은 이제 밑으로 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증상은 어떠냐? 여러분 쇼크 배웠습니까? 뭐 저혈량성 쇼크, 뭐 출혈성 쇼크, 뭐 똑같습니다. 그거랑. 그래서 피가 많이 나면은 이제 체위성 저혈압은 뭐냐면은 이제 피가 많이 나면 혈압이 다 떨어지는데 어중간하게 적게 나면은 누워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누워 있으면은 피가 골고루 딱 섞이기 때문에 혈압이 괜찮은데 요석 일어나면은 갑자기 상체에 피가 싹 빠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지럽고 그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박동수도 막 빨라지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심해지면 실신, 오심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구역질 하는 건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쇼크 때로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갈증 생기고 뭐 차간 뭐땀 흘릴 수 있고 이게 많이 생기면 이제 쇼크, 혈압 떨어지고 이제 의식 소실하고 그런 것들. 예. 빈혈 생기고. 그 진단은 요런 거 다 진단이 뭡니까? 내시경이죠, 이거. 안으로 위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어서 직접 본 거예요, 이런 것들. 그 위 내시경 요런 걸 내서 상부위장관 출혈은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렇게 피가 나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좋고 하부, 하부도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 예. 그 상부, 하부 다 내시경이고 그 외에 우리가 뭐 CT 이런 것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면 좋은 거는 직접적으로 출혈 부위를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병변이 무엇인지 진단까지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바로 내시경을 보고 그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액을 주고 피가 많이 나면 수액을 주는 게 원칙이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NG 튜브라 그러죠. 그 뭐 레빈 튜브 이제 콧줄 합니다. 우리가 콧줄로 안에 이제 윗가에 집어 넣으면은 그걸로 세척을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은 현재 피가 나오고 있는 피가 액티브하게 나고 있는지 아니면 피가 멎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씻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 500cc 씻어냈는데 피가 더 이상 안 나. 아, 그럼 이 환자는 피가 이제 멎었는 거예요. 아, 멎었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료하면 되는 거고. 아, 콧줄을 꼽았는데 피가 막 콸콸콸콸 나와요, 계속. 그러면 빨리 이제 이거는 내시경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술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지혈요법이 있는데, 그죠? 피가 나는데 이렇게 확인되면 이렇게 클립으로 혈관을 딱딱딱딱 묶으면은 찝으면은 피가 안 나겠죠, 그죠? 예, 요런 클립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맥류일 때, 정맥류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원래는 이런 혈관들이 있지만은 이게 많이 굵어져요, 과도하게. 왜? 이 피들이 이렇게 관문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간경화가 심하다. 뭐 술을 많이 잡쌌다든지 뭐 간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간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간이 몰랑몰랑해져야지 혈관이 쫙 피가 잘 들어가는데 간이 딱딱하게 막고 있으니까 피가 못 들어가 간으로. 이 피는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그 자기가 살길을 만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혈관 쪽으로 이게 피가 많이 가니까 얘들이 굵어지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점막 안으로까지 들어와요. 그러다가 퐁 터지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주로 고무 밴드 가지고 이렇게 딱 꼭 묶어버려요. 이렇게 피가 나는 부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묶는다. 이게 고무 밴드 결찰술이다. 내시경 갖고 해결이 안 되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색전술을 해가지고 혈관 촬영을 합니다. 요 혈관 안쪽에 카테터를 이렇게 뭐 대퇴동맥이나 아니면 여기 팔에 동맥 있잖아요. 동맥으로 우리가 작은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조영제를 쫙 쏘면 우리 몸에 혈관이 쫙 나오잖아요. 혈관이 쫙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 부분에 피가 한 군데 새 이렇게 가다가 피가 쫙 새잖아요. 이 부분 찾아가지고 코이나 뭐 약을 뿌려갖고 이걸 딱 막아줍니다. 이게 획기적이죠 이거. 수술할 필요가 없고 교통사고 나도 요새 이렇게 많이 치료합니다. 간이 찢어졌다. 어,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그죠? 이러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탐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피가 나. 이렇게 피가 나니까 이런 튜브를 넣어가지고 여기 불룬 공기를 집어넣으면 얘들이 팽창해가 풍선처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식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위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이제 피가 막 나요. 그러면은 이제 풍선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 불루는 거 시켜버리면 바람을 넣어버리면 얘들이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피가 먹겠죠. 예,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인데 이거 잘 안 합니다 요새. 왜냐하면은 환자가 고통스럽고 이 식도 정맥류가 이게 대단한 거라 갖고 이거 다시 빼보면 또 피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하니 그냥 바로 내시경을 하는 게 맞고 요거는 내시경 못하는 나라에 나가서 요즘은 이제 이런 튜브도 못 구합니다. 우리 병원에 없어요 이거. 옛날에 많이 쓰는 방법이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시경적인 이제 지혈법이 중요하고 그 외에 우리가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물요법 나옵니다. 뭐 베타블라크 해가지고 베타블라크 쓰면 이제 요거 이제 피가 쫙 나는 압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피를 좀 먹게 하는 뭐 그런 논리고
그다음에 뭐 이 탐포네이드 잘 안 하고 내시경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경화제 주사요법은 뭐냐면은 고무밴드 말씀드렸죠, 그죠? 햄버클립스 말씀드렸죠. 경화제 주사요법은 이렇게 피나는 데다가 그냥 주사를 놓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게 경화, 예, 경화제.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피가 이제 안 나오게 되죠,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색전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부 위장관 출혈. 하부 위장관 출혈은 책에 없는데 사실 치료 방법이 딱히 없어요. 이제 주로 치질 이런 거 많이 나면 치질 수술하면 되는데 예, 치료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책이 없으니까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췌장염. 예, 사실은 급성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다 다루지는 않고 책에 췌장염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예. 췌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그죠? 요 위하고 12지장 여기 요 C룹 요 안에 췌장이 이렇게 있어요. 요 췌장 머리, 몸통, 꼬리 요 부분이 있고 이 췌장관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담도랑 만나서 12지장과 같이 들어갑니다. 음식물이 내려오면은 췌장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죠. 담즙도 이렇게 나오고, 예, 그거 알고 계시고. 췌장 안에는 췌장의 기능은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소화를 시키는 거. 두 번째는 내분비 기능 조절. 대표적인 게 당뇨가 있죠, 그죠? 소화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이런 거 들어봤지요. 그게 아밀레이즈는 침에도 있지만은 췌장에도 있고 라이페이즈도 지방을 소화시키는 지방 효소가 췌장 안에 있습니다. 얘들을 그런데 얘들은 췌장 안에서 음식물이 나오면은 장으로 분비되어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소화액이 이제 췌장에 있으면은 이제 이 소화액들은 이 췌장관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에 있어야 될 소화 효소가 췌장 바깥으로 이렇게 스며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화를 시켜버려요. 이 끔찍하죠, 그죠? 예, 그래서 췌장이 완전히 맛이 가는 거다. 그냥 정말 심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췌장을 녹여버린다. 그러면 이러면 이게 있던 췌장 효소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주위 조직을 또 다 녹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질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인은 췌장을 상하게 하는 게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이 음주, 과도한 음주, 술 많이 드시는 거. 그다음에 담석 질환. 예, 담석 질환이 되는데 이 질환이 연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요거 췌장 쪽에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쓸개, 담도, 췌장, 십이지장 요 관계가 되는데 이 쓸개 돌이 이따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이렇게 떠내려오면 담석이 되잖아요, 그죠? 담관의 결석 얘들이 밑에까지 가갖고 췌장까지 막아버려요, 이렇게 췌장까지 막아버리면 췌장액이 나오다가 갈데가 없어져. 갈데가 없어지니까 아이고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췌장 실질을 소화를 시켜버리고 더 심해지면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이 혈관들 많죠, 그죠? 얘들을 소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량 출혈도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중요한 거 술, 이제 결석, 이제 그 외에 외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두드려 맞았다. 옛날에도 보면은 반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애가 갑자기 죽었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췌장염 여기 중간에 세게 맞으면 이게. 예. 그다음에 암도 있고요. 예. 증상은 정말 심한 복통. 압통은 뭡니까? 이렇게 압 누르면 아프다 하는 압통이에요. 압통은 이제 복막염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쪽 부위에 압통. 경직, 복부가 딱딱해진다. 예, 복막염 생기면서 복막이 자극하기 때문에 배가 딱딱해진다. 배가 부릅니다. 왜? 여기 물들이 막 나오니까 염증성 관련 물이 막 나오니까 막 부으니까 배가 이제 부르죠. 이렇게 팽만이 된다. 장 운동도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염증이 있으면은 장 운동이 떨어져요. 자, 여기에 나온 이 모든 증상들 여러분들 외우기가 골치 아프죠. 이런 질환들이 뭐 췌장염만 있으면 내가 외우겠는데 정말 많아. 이런 증상들이 뭐 위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다 모레옵니다. 근데 원인을 알면은 그죠? 원인이 주로 관계된 거는 염증하고 출혈입니다. 염증하고 출혈.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프죠, 그죠? 복통.
그다음에 뭐 팽만 이런 거 다 염증 관련입니다. 그럼 장운동도 떨어져요, 염증 때문에. 그다음에 오심, 구토, 발열 다 염증입니다. 예. 염증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자극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서 여기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염증 관련 물질들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물이 많이 빠져나와요. 우리 몸에서. 예? 혈관 안에 있어야 될 물들이 바깥으로 쫙 빠져나오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고 막 부어요. 이렇게.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심부터 발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혈량성 쇼크로 갑니다. 왜? 물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 물이. 그러면은 피 안에 있는 물들이 바깥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는 물은 많아지죠. 배 안에. 근데 그 물은 쓸데없는 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은 혈관 안에 있어야 돼. 혈관 안에 있고 걔들이 조직을 쭉 따라다니면서 관류라 그러잖아요. 필요한 물질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얘들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복강 안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분을 다 빼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저혈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맥이 되죠. 뭐 심박동수가 빨라지지 않아. 왜? 몸이 물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심장 입장에서는 빨리 많이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물을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빈맥이 생기는 거고 지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저혈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황달은 이제 여기 돌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돌을 막으면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 가는 거는 항상 오는 건 아니다. 원인이 이제 담석에 의한 것일 때는 황달이 생긴다. 이제 그렇고 복강 뇌출혈 이거는 왜 생깁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소화를 시키는 이 물질들이 바깥으로 막 나오니까 이 혈관을 녹여버리니까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혈량성 쇼크가 더 진행되겠죠, 그죠? 혈류로 유입된 트립신이 뭡니까?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다. 아까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트립신 이런 효소들이 다 췌장 안에 있는 소화 효소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효소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배꼽 주위에 피하 출혈.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와요, 이제. 그래서 배꼽 주위에 뭐 피하 출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구글 들어가서 요거 딱 쳐보면 나옵니다. 요 인터넷 됩니까, 여기? 딱 나오죠, 이런 것들, 그죠? 예. 뭐 무슨 사인 그러면 뭐 동영상 유튜브 보면 다 있습니다. 뭐 수술하는 거 다 나와요. 예, 이렇게 딱딱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하 출현이 배꼽에 생기느냐 옆구리에 생기느냐에 따라 고 이름이 다른데 이런 게 있으면은 두드려 맞고 멍이 생겼든지 아니면 배 안에 뭔가 심한 염증이 생기고 있다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런 증상들은 염증하고 출혈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급성췌장염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여드름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췌장이 막 붓는다. 실제로 보면 이게 정상췌장이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이렇게 또리끼하게 이렇게 깨끗한 게 정상췌장인데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부으면서 이렇게 일부가 썩기 시작하죠. 왜? 효소가 막 나와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 췌장이 이렇게 녹여갖고 부석부석합니다. 이 수술 들어가면 냄새가 완전히 뭐라 해야 되노 시궁창 썩는 냄새가 막 나요 진짜. 그리고 안에 시커먼 것들이 막 녹아서 췌장에 녹은 조직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키면은 폐혈증에 빠지는 거죠. 굉장히 치사율은 없습니다. 이 췌장염은 환자들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수액 치료하고 항생제 치료하고 뭐 그래 가야 됩니다. 자, 만성췌장염은 뭐냐면은 급성췌장염은 이제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발생하는 거지만은 만성췌장염은 이제 서서히 이런 약간의 급성췌장염이 생겼다가 저절로 좋아졌다가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췌장이 오히려 쭈그러듭니다. 딱딱해지고 쪼그라들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죠. 급성췌장염은 오더라도 회복이 잘 되면은 크게 후유증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 만성췌장염은 이제 이미 췌장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췌장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소화, 당뇨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망가져 버리면 당뇨가 생길 수 있고 만성 소화 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증상이 보면 만성적인 복통,
간헐적인 복통,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췌장 기능 부전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소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흡수, 특히 지방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단백질은 이게 아니더라도 위에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단백질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변 보면은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뭐 지방변 이렇게 하고 변기에 막 기름이 둥둥 떠다녀요. 이제 설사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특히 지방 음식 드시면은 그래요. 그다음에 당뇨가 잘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원인은 췌장 소화 요소가 이제 계속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섬유화,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소화 기능이나 내분비 조직이 파괴되어서 이제 손상이 되는 건데 원인은 음주입니다. 음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급성체장염도 음주라 그랬죠? 만성도 음주. 그러니까 요거는 담배도 관계가 돼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급성염증이 재발이 되고 담석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렇고 또 췌장 안에 돌 생기는 경우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그것도 여기 연관이 됩니다. 음, 만성 질환은 이렇게 췌장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몰랑몰랑하게 이런 게 아니고 색깔도 이제 희미해지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서 딱 쪼그라들어요. 이런 것들이 만성췌장염의 그림이 되겠고 진단은 어떤 급성이든 만성이든 진단은 이제 췌장 효소 검사가 있어요. 혈액으로 하는 거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이제 여기 있고 췌장의 뭐 분비 기능 평가 뭐 인슐린 그런 검사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CT 이런 거 찍어서 이제 CT, MRI, 엑스레이는 안에 이제 돌이 있나 없나를 볼 수 있는데 가끔씩 진단이 가능하고 주로는 CT, MRI를 찍어야 되겠죠. 그 외에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 예. 치료는 일단은 안 아파야 돼요. 예. 제가 환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환자가 안 아파야 된다. 두 번째 환자가 이유 없이 굶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예,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프면은 아픈 대로 이게 염증 반응이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옛날 사람처럼 뭐 진통제 주면은 회복이 잘 안 된다. 뭐 또 이래갖고 환자 아픈 데면 놔둬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병동에 일할 때 환자 아프다 하면 자꾸 전화 주셔야 돼요. 환자가 아프다 하는데요. 아파서 못 살겠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못 살게 하셔야 돼요. 자,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체액 분비를 줄이도록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들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과 체액량 유지하는 게 뭡니까 이게 수액. 아, 이거 훌륭하네, 저 학생. 아, 대답을 잘해요. 손보라 안아주겠습니다.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대답 잘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예, 수액입니다. 수액이 중요합니다. 왜? 이거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예, 모든 염증이나 이런 것들 치료 원칙은 우리 몸의 혈류 양을 유지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 수액이 제일 중요해요. 수액. 예, 수액은 아끼지 말고 팡팡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 영양을 사실은 입으로 잘 못 드세요. 그래서 주사로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염증이 심하면은 예, 그래서 통증 조절, 과감하게 마약을 쓰자. 예, 마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는. 그다음에 금식하죠, 그죠? 금식하는데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주사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체형량 유지하기 위해서 수액 필요하면 수혈도 하고 항생제 줘야 되고 그다음에 효소는 우리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뭐 포이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주위의 조직을 녹이기 때문에 이 효소를 억제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론적인 건데 실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씁니다. 답답하니까. 당이 떨어지면 인슐린 써야 되고 위산 분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쓰고 한데 중요한 거는 통증 조절과 금식과 체액량 유지, 항생제 이 정도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위에. 그다음에 급성복증이라 함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발생하는데 이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이 터졌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위궤양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게 터졌다. 그러면은 장 안에 있어야 될 우리 복강 안에는 무균 상태입니다. 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장 안에 있는 뭐 소장, 대장
요 안에는 다 박테리아가 다 있습니다. 얘들이. 그러면 장에 구멍이 뻥 뚫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장액이 바깥으로 쫙 나오면 이제 이때는 복강이 세균으로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감염이 생기죠. 이게 바로 복막염입니다. 왜? 얘들이 온 복강내에 다 퍼져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얘들이 복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복막염이 생기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고 누르면 아프고 배는 딱딱해지고 하는 게 다 복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주로 응급수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장이 구멍 뻥 뚫히면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또 안에다 씻어줘야지. 나온 거를. 예. 근데 오진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오진 많이 돼요. 이것도. 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어, 예, 좀 이따 봅시다. 뭐, 충수돌기염, 우리 흔히 말하는 맹장염, 뭐, 쓸개, 돌, 담낭염, 췌장염, 혈관 폐색, 뭐, 장폐색, 뭐 장에 구멍 뚫힌 거, 또 요로 결석도 심하면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요새는 이걸로 수술 잘 안 하죠. 바깥으로 깨잖아요, 그죠? 예, 뭐 골반염, 자궁외 임신, 뭐 외상 이런 것들이 있고 연령별로는 조금 이렇게 다른데 애기들 보시면 어때요? 이 애기들은 잘 없죠. 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고령자로 갈수록 이제 담낭염이나 악성종양 이런 것들이 많고 성인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수술할 병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만약에 배가 아파가 왔다. 근데 애들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어떤 병이 잘 생기는지를 알면은 접근하기 편하겠죠, 그죠? 그 잘 생길 수 있는 게 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충수돌기염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뭐 공부하라 뭐 크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걷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자꾸 걸으라 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위장염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특히 변비 이런 거는 흔히 있습니다. 애들. 예, 요런 원인 알아주면 크게 보면은 애들은 크게 뭐 심각한 질환은 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올라갈수록 이제 뭐 위장관 질환, 뭐 위궤양, 천공, 뭐 담낭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생깁니다. 장폐색 이런 거는 옛날에 수술 받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증상은 원인에 따라서 당연하죠, 그죠? 또 부위에 따라서 양상이 다른데 어 요런 게 있으면은 이제 토혈 이제 피를 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죠?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 뭐 궤양 때문에 출혈이 있든 뭐 정맥류 때문에 있든 간에 뭐가 있으면 출혈 생길 수 있다. 토하는데 담즙색이 나온다. 담즙색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저 노란색, 녹색이에요. 나중에 병원 다니다 보면은 환자들 주머니에 뭐 차고 다닙니다. 요 주머니 요래 가지고 노란색 물 나오는 거 그 담즙이에요, 담즙. 뭐 쓸개 안이나 아니면 그쪽에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쓸개가 막힌 사람들, 담도가 막힌 사람들 관 넣어갖고 빼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그게 담즙이에요. 그거를 입으로 토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담즙이 어디로 나옵니까? 담즙이 이쪽으로 나오죠. 여기 십이지장을 통해서 여기 쓸개에서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요보다 위에 부분 막히면은 담즙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막혔어. 토하면은 그 음식물만 나와요. 그냥 유액만, 맑은 물만. 그죠? 근데 요 부분보다 아래쪽에 여기부터 막히면은 이 담즙이 나왔다가 토하니까 이제는 이때는 노란물이 나와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담즙이 나오면은 최소한 12지장보다는 멀리 떨어진 데 막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토했는데 담즙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음식물만 나와. 그러면 그냥 이 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쪽에. 여기는 괜찮고. 그래서 이제 상부 위장관이 막히면은 담즙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기 노란물, 독색물, 맑은 물. 그런데 이제 막힌 부분이 이 하부 쪽이나 대장 쪽에 막혔다. 당연히 담즙이 나오는데 얘들이 담즙이 나왔다가 밑에서 오래 섞여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도 나오고 하니까 똥처럼 되기 때문에 좀 뻑뻑하고 냄새나는 그런 똥 같은 담즙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게 나오면은 하부 위장관 쪽에 대장에 막혔구나. 근데 맑은 색의 담즙이 쫙 나온다? 이거는 요 12장보다 아래쪽이지만 이 상부에서 막혔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쌤들한테 노티파이 할 때, 쌤 누구누구 환자 토하는데요. 이런 거 하고, 누구누구 환자가 토하는데 음식물이 나와요. 누구누구 환자가 토하는데 노란물이 나와요. 이런 거 다릅니다, 이게. 그럼, 이분 똑똑한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그다음에 위장 간출은 뭐 설사, 변비, 월경 이런 거 다 이제 확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과 쪽에 문제면 월경 쪽에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궁배 임신 이런 거 실제로 오면은 우리가 관가하는 거는 이제 배가 아파서 오는데 임신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월경 언제 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한 3, 4개월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자, 혈뇨 이런 거 있으면은 오줌 색깔이 진하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 요로 결석이 있구나. 의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 책에 여러 개 있습니다. 책에. R6Q가 뭐냐면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 해갖고 우상복부. L6Q는 랩트 어퍼 쪽에 좌상복부. RLQ는 우하복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통증이 있으면은 이제 그 해당 부위가 아프겠죠. 그죠? 예, 해당 부위 아픈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내장통, 체등통, 연관통.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요 부분에 장기가 문제가 되면 요 부분 아프겠죠. 그죠? 주로 이제 담도 질환. 췌장염은 여기 다 걸쳐가 있으니까 보세요. 췌장염은 라이트 어퍼, 랩트 어퍼 다 있죠. 그죠? 심근경색은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 업, 랩트 어퍼 쪽에 다 이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충수독이 제일 많잖아요. 어디입니까? 라이트 로우 쪽에 충수요. 개실 가는 거는 다 생길 수 있어요, 장에. 근데 주로 대장벽이 약해져 갖고 볼록볼록 이제 개실. 장 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장 점막이 약해져 갖고 볼록볼록 이렇게 튀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 장이 퐁퐁 터지거든요. 이렇게. 이쪽 부분 아프겠죠? 예, 여기 개실염이에요, 개실염. 그 개실염이 주로는 많은 게 이제 오른쪽에 명장 쪽이고 또 왼쪽에 여기도 많아요. 그래서 개실염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둘 다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뭐든 심해지면은 복막염 전반적으로 다 아픕니다. 처음에는 중수돌기염 염 아픈데 얘들 뻥 터지갖고 배 안에 다 터지면 이제 다 아파요. 그래서 디퓨저하게 된 경우가 심한 복막염이나 아니면 뭐 동맥이 다 이렇게 다 지나가니까 다 아프겠죠, 그죠? 이렇게 장폐색 한 군데 막혀도 온 장에 다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 아프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고 심근경색증이나 요로결석 이런 거는 원인 질환과 관계없는 부위 통증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여기 있는데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심근경색인데 요로결석이면은 사실은 옆구리 뒤쪽이 아파야 되는데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요 책에 나와 봅시다. 충수돌기염은 초기는 어떻게 아프냐면은 이게 중요하죠, 이거 그죠? 배가 아프긴 아픈데 그 윗배가 아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 이야기 어디가 아픈데 윗배가 아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괜찮다 해. 그 집에 보냅니다. 집에 보냈는데 또 배가 아파서 와요. 그때는 오른쪽 아래쪽이 아프대요. 예. 이게 뭐냐면은 초기에는 상복부 통증이 모호하게 딱 하는 거는 내장통 가는 겁니다. 여기 내장통 나오죠. 여기다가 내장통은 뭐냐면은 얘들이 염증이 처음에는 진행되기 전에는 여기 충수 돌기가 어떻습니까? 소장이 이렇게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맹장이 있고 여기에 요게 충수 돌기잖아요. 요거 지금 요 안에 염증이 요 안에만 있어. 요 안에만 있으면은 이 내장의 신경을 따라 갖고 아프기 때문에 이 내장 신경은 뭐라 해야 되는가 뭐 특정 부위를 지정하기 어렵은데 모호하게 아픈 거. 배가 어디 우리하게 아픈데 어딘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하는 그 느낌입니다. 내장통 가는 경우는. 네. 모호하게 있다가 얘들이 염증이 자꾸 진행이 돼. 진행이 되면 이제 이 바깥으로 염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당 부위의 복막을 자극시켜요. 그때는 이제 요 충수돌기가 위치한 요쪽이 아픕니다. 예. 요게 체성통. 예. 해당 부위 아픈 우리 복막의 신경을 직접 자극한 거. 요게 체성통. 아시겠죠? 그죠? 내장통, 체성통. 모든 질환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은 충수돌기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방사통 가는 거 있죠. 방사통 가는 거.
담낭염 보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이게 담낭염은 오른쪽 위쪽이 아프잖아요. 오른쪽 위쪽이 아픈데 환자들이 어깨도 아프다 그래요. 왜냐? 신경이 연결돼 있어. 담낭하고 어깨 쪽하고. 신경을 타고 방사된다 해서 방사통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세 가지 통증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질환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체중통은 다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다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 뭐 골반염 당연히 하복부 있으니까 하복부 아프겠죠, 그죠? 예, 여기 골반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복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림하고 잘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진단은 신체 검사 하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초음파, CT 이렇게 하고 복막 세척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잘 안 합니다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환자가 이제 배가 불러가 왔어요. 그럼 이 안에 CT를 찍어봤는데 뭔가 물이 보였어. 그러면 이게 뭐 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정상적인 깨끗한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담즙이 장이 터져갖고 장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사바늘 목 찔러갖고 쭉 빨아내보고 물 넣어갖고 씻어갖고 뭐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정말 원초적이고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잘 안 하죠. 왜 CT하고 마음대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CT 함부로 못 찍을 때는 그래 했어요. 진짜. 지금도 다른 나라 교과서에 왜 있느냐.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병원에 가고 CT 찍어주다 하면 찍어주잖아요. 딴 나라는 안 그래요. 딴 나라는 CT 안 찍어줍니다. 니는 뭐 적응증이 안 되고 뭐가 어떻고 돈이 비싸고 그래가 보험이 없으니까 안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그죠? 자, 톡치 읽어보세요. 안 아픈 부분부터 눌러야 되는 거고 이거 책에 다 배웠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임신 반응 검사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엑스레이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CT나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간호 사례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데, 자, 송모 씨는 2년 전에 간경화를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는 환자로 내원 전날 소주를 2병 마시고 잠든 뒤에 아침에 피를 토하고 화장실에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왔습니다. 자, 피를 토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 있는 거 두 가지. 아는 사람, 손. 누구? 뭐라고? 맞습니다. 맞는데 상부지장과 출혈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 뭐 힌트는 간경화, 그다음에 술입니다. 아까 술 마시고 토한 거 뭐? 말로리바이스. 자, 또 하나 간경화 관계된 거 뭐? 정맥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데 주호소는 요렇다. 멜레나는 밑으로 똥 싸는 거. 헤마테메시스는 위로 토하는 거 피를. 멘탈 체인지는 정신을 와락가락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간이 나빠가지고 암모니아가 차서 그럴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가골역 간염 간경화가 있고 그다음 황달이 있다. 황달이 있으면 이거는 간이 나빠서 그렇구나라고 생각. 사실은 정맥류는요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간이식 발라야 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력 징후, 혈압도 떨어져 있네. 펄스는 올라가 빈백이 있네. 상당 부분 쇼크가 진행되고 있구나. 혈액 검사하니까 100kg는 정상이니까 염증은 아니구나. 근데 헤모글로빈이 5까지 떨어져 있네. 한 10은 돼야 안 됩니까? 그죠?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10이다. 그죠? 예. 빈혈도 있네. 피를 상당히 많이 흘렸구나. 예? 쇼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암모니아가 높네. 그죠? 암모니아. 정상 뭐 대충 한 뭐 1, 20 정도 볼 때 높다. 그죠? 예.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1번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 정맥류 출혈 1번. 2번은 말로리 바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평가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은 우리 제일 원칙 숨 잘 쉬는지 보고 요거 펄스 잘 뜨는지 보고 ABC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있는지 보고 의식 있나 없나 보고 요거 무조건 제일 먼저 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탈 체크죠. 바이탈 체크. 펄스가 얼마냐 혈압이 어느냐 그거까지만 보고 일단은 노티파이가 돼요. 그러면 환자가 뭐 피를 토하고 왔는데요. 바이탈이 어떻고 의식은 어떻고 그래요.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적 중대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시경이나 그런 거를 환자 피를 토하고 하니까 그러면 위세척하고 인터넷 보고 인지 꼽아 해갖고 이제 위세척하고
그다음에 내시경 빨리 어레인지하고 그다음에 위세척체의 목적 방법 얘기했죠, 그죠? 뭐 얼마나 피가 나는지 평가를 하고 피가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평가하고 멎었는지 평가하고 예. 바소프레신 하는 거는 호르몬제인데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주사로 주면은 혈관을 수축하니까 피가 좀 적게 나겠죠, 그죠? 라니티딘은 궤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합병증과 추후 발생 예방책. 정맥류 출혈은 또 재발합니다. 한 60% 이상이. 그래서 합병증은 재발이죠. 또 간이 자꾸 나빠지고 하니까 결국은 발생 예방책은 궁극적인 치료는 간이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 치료하기 위한 중재 방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시경에서 고무밴드로 묶어주는 거죠. 예, 묶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11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좀 드려야지. 아까 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말로리 바이스 증명률을 외쳤다고 생각하면 다 나오세요. 재학생 포함해서. 예. 자, 빨리 나옵니다. 10초 내로. 자, 영신적으로 손을 얹고 본인이 외쳤다. 자, 나옵니다. 어, 많이 외쳤는데 이건 생각봤잖아. 뭐 없는 것 같아. 네.